이런 부분 그리고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각인 거죠. 부분 그쪽에 대한 기각.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제 검찰에서 제기했던 부분에서도 증거가 조금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기했던 당시에 라는 것의 연장선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둘 다 문제는 있으나 딱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딱 이런 식으로 개입해서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을 잘랐다든가 아니면은 세계일보 사장을 요렇게 자르라고 했다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팩트로서의 증거는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나름 헌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근거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대목은 뭐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거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령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불명하지 아니합니다 해서 기각이 된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탄핵은 최순실이 시킨 거 그게 된 거죠. 국정 그렇죠.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 박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배는 재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게요 그 박근혜 씨가 대국민에게 거짓말했던 부분. 그래서 일부 언론은 닉슨의 그림자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형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적인 판단의 영역에 어떻게 보면 연관될 수 있거나 팩트 또는 증거의 엄격성에 연관될 수 있는 가령 아까 문화부 공무원 파면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일보 사장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빼고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해석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가 됐는데 왜 중대하니에 대해서는 괘씸죄가 된 거죠. 계속 나오려는데 안 나오고 거짓말하고 뭐 맞고 딴소리하고. 근데 그거는 국회에서 소추할 때 항목이 들어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판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는 가령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최순실 건에 대해서는 그 사안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냐는 그 이후에 쭉 이 사실을 일종의 규명 또는 이 재판 신문 과정에 임하는 절차 전반을 보고서 그 태도를 판단한 거죠. 작년 12월 1일 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만나서 논란이 됐던 그 비공개 만났을 때 행상책임이라는 그렇죠. 그 메모지에 김무성 전 대표가 형사상 책임의 준말을 행상이라고 생각하고 메모지를 살짝 언론인한테 공개했는데 이제 추미애 대표는 행상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행상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회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앞줄에 있는 8줄이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가장 깔끔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핵심적 요지가 아닌가 싶어요. 맨 앞부분하고 맨 뒷부분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대국민 담화 또 거짓말하고 그리고 검찰 협조 안 하고 청와대 협조 없었던 이 점이 결국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권능이 없다고 이제 본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침묵을 일관하셨으면 그 부분이 저도 아까 들으면서 굉장히 그거를 종합해서 뭐라고 보면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그 헌법수호 의지의 부재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죠?
이번에 대통령 측 대리인들 서서 막 깽판 친 사람들 태극기 있잖아요. 들고 그 양반들의 태도도 굉장히 헌법 어떻게 보면 소수가 영향을 없는 미친 거죠. 거예요. 그 네. 막장 전술이 종합적 교심죄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권위를 인정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마지막에 판결문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한 국가다. 왜 이러세요? 점점 불만도 많으셨을 텐데. 아니 그건 어차피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숙제이죠. 네, 그렇죠. 예. 재판관들한테 모든 것을 다 볼 수 사실은 없는 거고. 대한민국이 물론 위대한 국가라는 것에 더 내포로 들어가자면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해서 이 과정을 끌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긴 사실은 어려웠다고 봐야죠. 지금 방송하는 중간에도 저는 얼핏 막 두 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박근혜 파면된 것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울컥울컥해요 지금도. 두 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은 뭐 감정이 확 올라오고 막 그러네. 근데 이번에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면이더군요. 야, 이거 보니까 이게 파면을 시키는 거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이렇게 탄핵 결정에서 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을 선출했던 국민들이 가지고 직접. 있던 권한이 이제 파면시킬 권한을 갖고 그걸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면을 시켰다라는 것에 주는 의미,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도 그 단어는 생각도 안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쓴다고 저희는 탄핵으로만 했었잖아요. 계속.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하고 그것을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각하할 것인가만 생각을 했는데 파면합니다라고 딱 나오니까. 국민이 이제 파면한 거죠. 국민의 헌법적 권한이 그걸 이제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알게 된 단어가 평의, 평결에 이어서 파면. 어려워요. 네.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으나 전원일치 판정을 내린 것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혼란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부분. 소수 의견이라도 이게 나오고 나면 일단 그 헌법재판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갈등의 있고. 소지가 네. 되겠죠. 네. 지금도 현재 방송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보수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친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경찰차에서 그 스피커가 떨어져서 심장이 정지된 분. 요게 이제 저쪽에서는 선동하기 참 좋죠.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죽였다 이렇게 선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당분간 혼란이 어느 정도는 뭐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혼란이 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지 말자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 촛불 집회를 나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분들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삼성동 사저로 갈 경우에 거기가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사저로 가서 뭐 일정한 행위를 하고 또 그런 걱정을 학부모들이 좀 할 것 같아서 경찰들이 각별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나오는 부분에 대한 두 분이 갖고 계시는 정보는 있습니까? 오늘 당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관련된 규정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규정은 없고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경우가 없죠.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보통 통상적인 대통령 퇴임 이임 절차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뭐 언제 어떻게 나가라 이것도 없고. 저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부장관 회의를 열고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느냐. 근데 거기에는 전 대통령의 향후 그 사저로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또 경호상의 이유 또는 안전상의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저희가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인수위가 되면 경호실에서는 각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퇴임하는 분과 이제 취임하는 분의 그런 걸 정리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당장에 뭐 대통령이 선출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2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 그거는 좀 서로가 양해하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오늘 오후에 뭐 삼성동으로 간다거나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걸 갖고 뭐 네. 정치권에서 이 이후에 후속 조치를 뭐 이렇게 처리해라라고 요구하는 그렇죠. 방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박한
박하죠. 네, 정말. 네, 예. 이미 법적인 신분은 다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인 절차를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언론에 이제 뭐 시사평론가나 전문가들,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오후 늦게나 나갈 수도 있고 2, 3일의 말미를 더 줄 수도 있겠다. 이건데 사실상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누가 빨리 나가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곳에 대한 정리, 정돈, 그다음에 안전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시간을 조율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청와대 측과 경호실 이런 단위에서 점검하고 논의하고 결정돼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네. 전례가 없어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하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실법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예우는 없어지는 거고 이제 경호나 그 경비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 대통령 경호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대통령 경호실법.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은 10년까지 경호실에서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만 있는 거죠. 경호하고 일체 경비. 예우가 없는 네, 거죠. 경호, 경비. 그러니까 그 경호의 주체가 경호실. 경호실이 아니고 경찰이라는 경호실. 소리. 대통령 경호실. 그래요? 네. 어제까지 언론 보도는 경찰의 아니 그래서 저도 네. 좀 찾아봤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그 제 6조 사항 1. 그러니까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우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거해서 5년 그다음에 연장해서 5년 그 10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법에 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뭐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제가 이 이름을 정말 불러보고 싶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옛 대통령. 이분이 청와대를 일단 나오시면 삼성동으로 당장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거긴 뭐 경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법에 규정이 돼 있건 안 돼 있건 간에 현상적으로 지금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동 자택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임시거처가 하나 필요한 게 아닐까요? 임시거처. 글쎄 임시거처를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비밀리에 어디인가에 가 있는 비밀이 보장이 안 비밀이 지금 되죠. 가능하지도 그럴까요? 않고 예. 삼성동이 낫다. 자연인데. 예. 아니, 당장 가령 검찰 수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출석을 해야 되고 또 그 뭐 나오려면 뭐 저 주소가 일단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삼성동 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경호를 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겠죠. 이미 어느 정도는 검토는 뭐 한강옥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초적인 검토는 돼 있을 겁니다. 이제 밖으로 내놓고는 못했겠죠. 당연하죠. 결과를 알 수가 예. 없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씨 당장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 중에 피의자 위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소를 시켜놓지는 않았지만 입건은 시켜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씨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당장 쇠고랑 차고 체포된다 이런 것보다는 검찰에 출석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겠죠. 검찰로서는 지금 특별한 다른 어떤 뭐 그 위에서의 명이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이첩받은 대로 해서 수사를 그대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구속 여부 이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아무리 이제 극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또 선거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어요. 그걸 검찰 자체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이러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가령 대선과 관련해서 이것을 뭐 늦췄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판단과 관련한 부분을 별도의 뭐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부터 내려오는 의견이건 간에 뭐 그런 지휘를 받지 않는 한 검찰로서는 일단 바로 수사를 진행할 준비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저번에 특검에서 특별수사본부로 다시 자료가 이관됐을 때요. 검찰의 일단 반응은 원칙대로 하겠다. 우리는 뭐 정치적인 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뭐 김순환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게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우리가 특검을 처음에 시작할 때 못 믿었듯이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장면 그림 왜 예전에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런 일이 많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 사람이 검찰에 수사받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그런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노 대통령